자, 57페이지에서 24번을 보시면요. 결격사유 효과 틀린 거 1번 신규 등록할 수 없다. 맞죠?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2번은 언제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집행유예 받아도 뭐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이사급에게 결격사유 있으면 원칙이 절등치잖아. 등록 취소해야 한다. 원칙은. 예외가 있죠.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지만. 2번, 4번 이사급 결격사유면 절등치 원칙은 등록 취소해야 한다. 4번은 고용인 결격사유면 그를 고용한 계공도 결격사유다. 그건 아니죠. 그럼 뭔데? 업무정지지. 고용인에게 결격사유 있으면 얘를 고용한 계공은 업무정지예요. 결격사유가 아니라. 또 2월 이내 해소하면 업무정지도 안 받게 되고.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고요. 5번 소공, 중개보조원, 임원사원도 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다. 맞는 거고. 답은 그래서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5번 결격사유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은 가석방 됐어요. 가석방부터 3년 경감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이죠. 니은은 일반 사면은 즉시 그냥 바로 개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격사유 벗어나니까. 일반 사면은 즉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디귿은 형 집행 면제니까 3년 지나야 되는 거죠.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개공될 수 없다니까 맞네. 집행 면제는 특별사면과 같은 거다. 3년 지나야 되는 거다. 리을은 다른 법률 위반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른 법 위반 벌금 선고는 틀린 거고요. 맞는 거는 니은 그리고 디귿. 니은 디귿.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6번과 옆에 있는 29번은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다고 써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모든 결격사유가 절등치가 된다. 그건 X죠. 이것만 주의하면 돼. 모든 결격사유가 절등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그런 거는 절등치가 될 수가 없잖아. 미성년자는. 왜? 나중에 발생이 안 되니까. 아니면 뭐 자격정지 받은 거 이런 게 절등치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냥 결격사유지. 그렇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절등치가 되는 결격사유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선고, 심판인 거예요. 선고, 심판이 절등치가 되는 결격사유인 거야. 중개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고, 심판이. 그래서 26번은요.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거, 선고, 심판이 아닌 걸 찾아보란 얘기예요. 선고, 심판은 절등치가 되는 결격사유니까. 그죠? 1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심판이잖아요. 밑에 심판 적어놔야 돼. 계시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계시 심판을. 심판을 받았으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르는 거지. 심판이고. 2번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잖아요. 그죠? 3번은요. 집행유예를 바꾼데 집행유예는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 위에다가 선고를 써줘야 돼. 선고. 5번은요.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답은 그래서 4번이야. 4번은 절등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미 폐업했는데 절등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절등치가 되는 건 선고 심판이다. 그렇게요. 그러면 옆에 있는 29번은요. 등록이 취소되는 거는 선고 심판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이번에는 선고 심판을 찾아봐. 하면 답은 4번이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니까 얘는 절등치가 되는 거다. 다른 건 선고 심판이 아니잖아요. 4번만 선고. 그래서 절등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결격사유가 절등치가 되는 건 아니다.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 되고. 그렇게 됐고. 그것만. 27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28번을 풀어볼게요. 28번 풀었네요. 아까 옆에 적어놓자. 반갑잖아. 아까 풀었으니까. 아마 다시 풀어도
풀었나 싶을걸? 너무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예. 60페이지 30번. 기출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으면 이 법인도 결격사유죠. 임원, 사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 있으면 그 법인이 결격사유가 돼요. 얘는 결격사유고. 니은은 개인 회생은 밑에 뭐라고 적어놔야 돼? 파산 X. 얘는 파산이 아니거든요. 개인 회생은.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개인 회생 중이어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개인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좀 설명 좀 받고 싶어. 어떻게 달라? 파산은 배 짠 거, 깔끔하게 다 짠 거야. 빚을 하나도 안 갚는 거. 네, 갖고 있는 거지. 얘는 일부 탕감, 일부는 갚는 거. 배를 완전히 짠 게 아니에요. 조금 째다가 만 거야. 파산처럼 확실히 째야 된다고. 파산은 빚을 하나도 안 갚는 거. 그러니까 파산이어야 결격사유죠. 예? 파산은 결격사유. 배를 확실히 쨌잖아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한 거고 얘는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고 배를 째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인회생 신청 후 법인 인가 여부가 결정 안 됐다. 인가 여부가 결정됐어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파산이 아니니까 이게. 디귿은 자격 취소되고 4년이나 됐대. 3년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죠? 3년 지났잖아요. 리을은 음주교통사고, 징역선고. 밑에 적어놓자. 윤창호법. 웬만하면 벌금일 텐데 징역까지 선고받은 거면 윤창호법인가 봐. 윤창호법. 그럼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 뒤에 보니까 집행유예거든. 집행유예. 법이 중요하지 않아. 윤창호법이건 뭐건 상관없어. 무슨 법이건. 그죠?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렇게. 그래서 기억이 결격 사유고 리을이 결격 사유고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31번. 결격 사유 설명 틀린 거. 1번. 고용인에게도 적용되는 게 맞죠?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니까. 2번은 결격 사유가 개공한테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예외도 없고 개공 본인한테 발생하면 절등치. 3번은 고용인 결격 사유 있으면 업무 정지,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맞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 있으면 업무 정지고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고. 4번은 파산 선고받고 10년 지났대요. 밑에 적어놔야 돼. 당연 복권. 10년 지나면요. 당연히 그냥 복권돼 버려. 복권된 거예요. 10년 지나면. 물론 이거 나온 적 없지만 10년 지나면 복권된다. 그래서 복권 판결 없이 개공 등이 될 수 있다. 그냥 당연히 복권된 거예요. 그냥.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안 해줘도 10년 지나버리면. 보통은 10년까지 안 기다리고 면책 결정을 받죠. 파산, 면책. 면책 결정 아니면 복권 결정. 그럼 복권되는 건데 10년 지나도 당연 복권된다. 5번은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혼인했네요. 밑에 적어놓자. 축하한다. 결혼했으니까. 성년으로 의제되지만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네. 답은 5번. 축하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32번부터는 이중등록, 이중소속인데요. 이거 양다리 금지인데 이거 좀 해볼게요. 양다리 금지. 짝꿍을 잘 기억해야 돼. 짝꿍을. 양다리는 금지가 되고요. 이중등록, 등록 2번 한 거, 이중소속, 개공이 딴 데 취업한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개공이 중요하니까 개공만 배우고 있는 거야. 개공이 다시 등록했대요. 이중등록. 등록이 2번 돼서. 개공이 딴 데 취업했대. 중개보조원으로. 이중소속. 물론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대도 이중소속이에요. 중개보조원이 이중등록을 할 수 없잖아. 등록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딴 데 취업해도 이중소속이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배우지 않는다고. 개공이 중요하니까. 개공이 등록하면 이중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양다리는. 그리고 쉬운 거는 이거네. 이중등록의 2, 이중소속의 2, 2만 들어가면 1학년 1반.
개공한테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등록도 다 취소해버리고 얘는 등록 2개를 다 취소하는 거예요. 다 취소. 그리고 얘도 등록 취소. 그리고 1학년 일반까지. 근데 이제 떴다방 영업이 있어. 자기 사무소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떴다방. 이중사무소. 얘는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밖에 무허가 창고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은 천막, 파라솔을 설치한 거고. 얘는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떴다방 영업은. 그리고 쉬운 거는 이중사무소 2, 임시중개시설물도 2, 1학년 일반 2만 들어가면. 자, 이중사무소 잘 보셔야 돼.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이중사무소는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이게 이중사무소래요. 정말로 어제도 어떤 분이 저 찾아와서 질문했어. 어제도. 이거 왜 이중 등록이 아니니? 둘 이상이 중개사무소 설치한 경우, 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왜 이중 등록이 아니니? 사무소가 2개인데. 왜 아니에요? 등록했다고 안 나왔잖아. 응? 이중 등록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렇게 나와요. 등록을 2번 했다고. 얘는 등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중사무소예요. 요거는 하나는 등록이 있고 두 번째 사무소는 등록이 없는 무허가 창고시설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런 거 질문하러 와. 중요한 거 질문하러 오지 않아. 저한테. 이런 거 질문하러 와요. 이게 왜 이중 등록이 아니냐고. 거의 매주 질문을 받고 있어. 이중 등록과 다르다. 이중 등록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제 문제풀이 끝나면 질문하러 안 와.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 그거 주의하면 되고. 그럼 뭐가 더 나쁜 거예요? 양다리가 더 나쁜 거잖아. 제재가 더 세잖아. 절등치. 1학년 일반은 똑같고 양다리가 절등치다. 양다리가 더 나쁘다. 걸리면 다리 확 찢어버리는 거. 용서 안 되는 거. 양다리는. 당해보시면 알 거 아니야. 제가 당해보진 않았지만 그것도 중요해. 제가 안 당해봤어. 양다리가 더 나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절등치다. 짝꿍을 잘 기억하자. 그렇게 하고 32번을 보세요. 틀린 거. 60페이지 밑에 32번. 1번.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할 수 없다. 이게 이중 등록이죠. 등록을 2번 하면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이중 등록은 금지가 된다. 맞고. 2번은 등록관청 달리해도 안 되는 거고. 서울에서 등록하고 부산에서 또 등록했대. 안 된다고. 종별을 달리해도 안 돼요. 개인으로 하고 법인으로 했대. 그래도 안 돼. 무조건 등록 2번이면 이중 등록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종별을 달리해도 안 되고 4번은 개공이 딴 데 취업할 수 없다. 4번은 이중 소속 금지죠. 1번은 이중 등록 금지고 4번은 이중 소속 금지고 둘 다 절등치에다가 1학년 일반이다. 등록 취소 하이하고 1학년 일반이다. 개공한테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양다리.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 맞고. 33번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거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1번 개공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네요. 이중 소속 절등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 이중 소속 개공한테는. 소공은 등록 취소가 아니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소공은 취소할 등록이 없잖아. 그죠? 3번은 소공이 자격정지인데 이중 소속했대요. 정지인데 뭐 했어? 어떻게 돼? 취소. 자격 취소는 하이한다예요.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이한다야. 절대적이에요. 자격 취소는. 그래서 틀렸고. 4번 중개보조원이 아무런 제재 안 받아요? 중개보조원이 딴 데 또 중개보조원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면 1학년 일반은 받아요. 중개보조원도 1학년 일반은. 5번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모두 다 1학년 일반은 똑같이 다 받는 거야. 누구든지. 이중 소속하면. 다만 개공일 때는 어떻게 절등치 플러스 1학년 일반인 거지. 1학년 일반은 다 받는다. 답은 5번 그렇게 보시고 34번 중개사무소 관련 문제인데 사무소, 분사무소 법인만 될 수 있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기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거예요. 법조문이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은 관할구역 밖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 계공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뭐가 키워드예요? 만을. 되게 귀에 거슬려. 한 개만 두래. 한 개만. 모든 계공이 그래요. 법인도 그래. 분사무소를 법인만 둘 수 있는데도 이건 맞대요. 왜 그럴까요? 관할구역 안에는 한 개만 두는 건 똑같아. 법인도. 개인들은 어차피 사무소가 한 개 무조건. 법인도 관할구역 안에는 주된 사무소 하나만 딱 둬야 돼요. 밖에다가 분사무소 두니까. 이렇게.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렇게. 왜 그래요? 왜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둬야 돼? 간단해. 아내는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아내 한 명 아니야? 두 집 살림하고 계신 거야? 아니잖아. 아내는 한 명이다. 아내는. 그래서 아내 한 개만 돼야지. 그렇게요. 34번에 1번. 개인인 기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개인은 무조건 사무소 하나. 2번.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결정함으로 맞죠?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 수구청장 등록관청. 이사 갈 수 없나요? 그건 아니네. 이사 가면 등록관청이 바뀌면 되지.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렸다. 3번은 중개사무소 위치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죠. 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니까요. 시도조례니까 사무소 위치가 서울에 있는지 경기도에 있는지 인천에 있는지 다를 수 있잖아. 조례니까. 3번이 맞고요. 4번 부칙상 계공도 전국 어디로든 이사 갈 수 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업무 지역이 바뀐다. 부칙상 계공은 특광도, 시도로 제한을 받아요.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부칙상 계공은 서울에 있는 것만 중개하는 거야. 근데 이사를 부산으로 갔대요. 이제 서울에 있는 거 중개 안 되고 부산에 있는 것만. 그렇게. 업무 지역이 바뀌게 되는 거지 이사를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업무 지역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부칙상 계공만 이사 가면 특광도, 시도를 달리해서 이사 가면 업무 지역이 바뀐다. 이사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다. X 틀린 거고. 전국으로 다 갈 수 있고. 5번은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가 똑같나요?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 다르네. 한 가지 뭐가 있지?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내잖아요. 분사무소는 보험을 미리 들었으니까 내야 된다고. 등록 신청할 때는 보험을 미리 안 들고,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고 서류로 물어볼 수 있다. 틀렸고요. 됐고. 35번 중개사무소 설치 틀린 거 1번은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한 개만 둔다고요. 안에는 한 명이다. 관할구역 안에 두는 거고 한 개만 두는 거예요. 또 2번 공동 사용할 수 있죠. 사무소를 법인 개인 같이 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도 공동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요. 3번은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한 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한 개죠. 강남구에 하나, 서초구에 하나, 송파구에 하나, 강동구에 하나 그렇게 시군구. 시도 그러면 서울 전체에 하나, 인천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장난나랑 지금 하냐? 그거지. 너무 심하잖아 그거는. 시군구에 있지 시군구. 시도별로 아니라. 이런 건 너무 쉽죠? 옛날에 한때 유행해서 잘 나왔었어. 최근에 좀 안 나오고 있지만 너무 쉬워서 그렇게요. 제일 낚이기 쉬운 게 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포함 X.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다른 데 두라고요.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구에는 못 둔다. 제외.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됐고. 그 다음 4번은 분사무소에서 중개법인은 항상 공인중개사가 책임자여야 돼요. 특수법인은요.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지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중개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특수법인은 누구죠? 지역농협,
걔네들도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법인만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는. 특수법인, 지역농협도 둘 수 있지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야 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가로하고 적어놔야죠.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작년 나온 거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서서히 짜증나잖아. 이제 주된 줄여서 부른다고 사람들이. 분사무소 휴업 신고 어디 가서? 주된. 분사무소 폐업 신고 주된. 분사무소 업무 정지 누가 주는 거야? 주된.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공동 사용에서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사무소 한 개인데 A 사무소예요. 이거를 B, C가 공동 사용하겠대요. B, C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각자 들어가면 돼. 그냥 등록 신청 이전 신고로 들어가면 돼. 얘는 사무소만 공동 사용하고 각자야. 동업이 아니거든요. 공동 사용은 동업이 아니다. 각자 하는 거다. 사무소만, 월세만 n분의 1, 비용 절감. 이렇게 들어갈 때 누구 승낙이 필요해요? A. 요 A 승낙을 받고 들어가라. A 승낙. 건물주 X, 임대인 X, 건물 주인과는 상관이 없다. 다른 개공 승낙받고 들어가. 그렇게 하는 거고. 들어갔으면 각자 하면 되고, 월세만 n분의 1, 동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거죠. A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여기에 들어가겠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안 된다. 최근엔 이것만 나온다고요. 또 A가 업무 정지인데 C 사무소에 들어가겠대. 이렇게 이전 신고해서 안 된다. 뭐는 된다? A, B가 원래 공동 사용했대요. 원래. 그러다가 A가 업무 정지면 B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 원래부터 공동 사용했으면.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냐면 업무 정지가 후발적으로 공동 사용은 안 된다. 후발적으로. 그럼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업무 정지는 이사를 못 가나요? 업무 정지는 아예 이사를 못 간다. 맞아요? X, 이사 갈 수 있어요. 어디로? 일반 건물로. 다른 사무소로 못 들어간다고. 공동 사용이 되니까. 다른 사무소로. 일반 건물로는 이사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됐고. 그래서 업무 정지는 공동 사용이 제한된다. 그것만 뒤에 또 나오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 36번은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볼게요. 옳은 거.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 중개법인 을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병, 소공 정까지 나왔어. 더럽게 많이 나와. 야. 1번 갑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개공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개인 안 된다고. 얘는 법인만 둘 수 있는 거니까 틀렸고.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임등치에다가 3학년 3반이 아니라 1학년 1반 임시중개시설물 1학년 1반. 그죠? 임시중개시설물 틀렸고. 3번은 을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둘 때 B군 군수 찾아가고 그게 아니잖아. 지금 누구 찾아가는 거야? 지금 A군 군수 찾아가야죠. 을은 둘 수는 있잖아요. 법인이니까. 근데 누구에게? 주된 찾아가야지. 주된. 그리고 자격증 사본은 내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는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만 낸다고. 자격증 사본은. 4번 을은 중개법인 A군엔 못 두고, 그쵸?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니까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한 개씩 둘 수 있네. 맞죠? 5번 병가정은 연수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받아야 돼?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는 거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소공도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아니라. 이것들 됐고. 37번 중개사무소 설치. 옳은 거. 1번 종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공이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아니죠. 모든 개공이 사무소 2개 이상 못 두는 게 아니라 법인은 둘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를. 어디다가? 관할구역 밖에다가. 2번
모든 시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든 시군구가 틀렸어. 적어도 한 군데는 못 두네. 어디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에는 못 두잖아요. 거긴 제외니까. 적어도 한 군데는 못 둔다. 3번은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 사무소 규제가 폐지가 돼서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 둘 수 있나요? 안 돼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된다고. 근데 반드시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될 필요는 없죠. 준공검사 사용 승인까지만 받아도 되니까. 근데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물은 역시 안 된다고. 안 된다. 사무소는 항상 똑같으니까. 4번 공동사용하는 거지. 공동사무소는 공동사용이에요. 대표자 일괄 이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는 거예요. 얘는 사무소만 공동사용, 월세만 n분의 1, 월세만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이전 신고도 각자 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5번 서류가 같지는 않았죠.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38번을 풀어볼게요. 38번. 분사무소 옳은 거. 1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은 무슨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이런 애들.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답은 1번. 너무 쉽다. 중개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지역농협 이런 애들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거고. 2번은 뭐가 틀렸다고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시군구는 맞아요. 근데 주된 사무소 소지지는 제외해야 된다고. 제외. 포함이 아니라. 3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어디 가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 4번은 분사무소 설치할 때 돈 내는 거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준. 돈 내는 방식이 틀렸어. 돈 내는 거 맞지만 돈 내는 방식이 틀렸다. 돈 낼 때 원칙,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세 가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렇게 나와야 되고. 5번 실무교육도 받아야죠. 책임자가.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당연히 또 1년 이내면 면제지만. 됐고. 39번은 그냥 제끼셔도 되고요. 분사무소는 서류는. 40번 볼게요. 기출문제. 그나마 좀 최근 기출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아. 점수를 주려고 낸다고. 낚이지만 않으면 되고요.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기억.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틀렸네. 기억 틀렸고. 기억 들어가 있는 거 제껴버리고. 1번, 2번, 5번 제끼고.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렇죠? 니은 볼게요. 니은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 그죠? 분사무소 설치할 때 어디 가야 돼? 주된. 맞네. 답은 3번.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나머지는 더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실수 안 하잖아. 그죠? 박스 형태 문제는 제끼면 된다. 제끼는 거. 왜냐면 디귿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디귿 보세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만 처음 보는 거야?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잖아.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꼽살이 그냥 껴있는 거지 그냥. 디귿은 맞는 걸로 다 들어가 있잖아. 디귿은. 뭘 물어본 거예요? 서면 통지가 없다라는 거죠. 서면 통지가. 바로 신고필증 주잖아.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관청이 서면 통지를 해주잖아요. 얘는 그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신고필증을 주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거 뭐냐 이게 서면 통지한다, 등록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고 바로 신고필증 주니까 맞는 거고 등록관청이 바로 신고필증을. 리을은 법인 등기사항지명서는 안 낸다. 안 내는 거 세 가지가 뭐였죠? 자격증 4번 X, 법인 등기사항지명서 X, 건축물 대장 X. 세 가지는 X. 안 내는 거 있고 세 가지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 근데 자격증 4번은 나중에 내는 경우가 한 번 나왔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세 가지 계속 안 내는 거니까 답은 3번. 기억 니은 찍고 말자. 항상 박스 형태는 어떻게 하자? 제끼자.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41번 틀린 거 1번 면적 제한 없으니까 맞죠? 중개사무소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X. 그런 거 없다.
50제곱미터 이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강의실. 교육하는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어.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이 없다. 분사무소도 면적 제한이 없고 그런 것들. 1번 맞고 2번은 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걸려있지만 게시 의무가 없다. 게시 의무 없는 거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X. 걔네들 걸려있어. 사무소 가보세요. 다 걸려있어. 근데 게시 의무 없다고 잘 나오고 또 모의고사 잘 나오는 게 뭐다? 지도 X. 지도도 걸려있다고 사무소에. 근데 그냥 걸어놓은 거죠. 영업상 필요하니까. 지도는 어디도 걸려있는데 중국집에도 걸려있다고. 배달 나가야 되니까. 치킨집에도 걸려있고. 배달 나가야 되니까. 같은 이유예요. 영업상 필요해서 걸어놓은 거지 의무는 없다. 3번.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게시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원본 적어놓고. 증들은 항상 원본이어야 돼.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인데 등록증 X,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당연히 원본.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본. 그래서 원본인 거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요. 사실은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외워라. 못 외워. 거기까지 못해. 두 가지만 원본인 거. 첫 번째가 여기서 원본인 거. 증들은 원본 게시.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 증들은 사본 게시하면 안 돼. 원본 게시. 적어드릴게. 원본인 거. 첫 번째. 증은 원본 게시. 이게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증은 원본 게시. 두 번째.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 첨부죠. 이때는. 이때 원본인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뭐 갖다 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원본인 거. 나머지는 원본, 사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안 나오니까. 예. 게시할 때 증들만 원본 게시.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증 원본 첨부. 그렇게요. 이거. 64페이지에서 4번은 소공이 있는 경우에 소공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게시하는 거예요? 소공이, 개공이, 개공이. 소공이 아니라. 안 걸면 100만 원이 과태료. 누가? 개공. 개공이. 직원 것도 개공이 거는 거예요. 소공 것도 개공이. 5번은 5개 간판에 성명 표기하지 않으면 철거를 명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사무소에 설치한 5개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했다. 잘못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명령. 그렇게 맞고. 이따가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하죠. 왜냐면 철거 명령했다가 불이행하면 대집행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가로하고 일을 하고 있음 적어놔야 돼. 일을 하고 있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철거 명령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음. 사무소 명칭이 잘못된 상태. 간판이 잘못됐지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때는 철거 명령을 먼저 해야 된다고. 나중에 설명 좀 드리고 42번은 공동사용 옳은 건데 1번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동사용 하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안 해도 그만. 나 공황장애래. 사람들 싫대. 공황장애.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리고 공황장애예요? 에어포트 공항이 아니라 공황장애. 사람 많은 거 싫을 수 있다고. 에어포트 트러블이 아니라 예. 하지 말 걸 그랬다. 2번.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개공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승낙설 첨부해서 신고하고 공동 사용할 때 그때 10일 이내에 막 신고하고 이런 게 있나요?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각자 들어가면 된다고 그냥. 얘 승낙을 받아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 다음에 싹싹 빌어갖고 승낙 받아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10일 이내에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다시 나가는 거야. 더 웃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승낙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3번. 이전 신고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등록도 가능해요. 이렇게. 얘가 처음에 등록도 가능하고요. 이전도 가능하고 법인이어서 여기다가 분사무소를 만들겠대.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업무정지가 아닌데 B가 등록 신청 들어갈 수 있고 이전 신고 들어갈 수 있고 법인이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꼭 이전 신고로만 되는 게 아니라. 4번. 종별에 따른 제한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공동사용은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 개인 같이 할 수 있고 종별 무관. 5번. 고용인 업무상 행위도 각자지 각자.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각자. 직원도 각자 고용, 책임도 각자 지는 거예요. 무조건 각자. 사무소만 공동사용, 월세 n분의 1. 동업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동업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 그런 취지고. 43번은 계속해서 공동사용이 되는 경우 찾아봐. 업무정지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업무정지는 공동사용이 안 되니까 기영, 니은, 디귿은 업무정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 업무정지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 근데 리을은 왜 돼요? 리을은 이미 공동사용하고 있었잖아. 이미 전부터. 그때 한 명이 업무정지 받아도 계속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리을만 되는 거고요. 기영, 니은, 디귿은 안 되는 거다. 후발적으로 공동사용은 안 되니까 업무정지는. 원래부터 공동사용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그래서 리을만 된다. 한 개. 그렇게. 됐고. 44번도 살짝 제끼셔도 되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요. 45번 볼게요. 옳은 거 1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계공이 해당 등록관청으로부터 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되게 뜬금없네.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여서 20만 원 과태료 받았대요. 가능하잖아. 100만 원을 안 넘었으니까 가능하다. 옆에 적어놔야 돼. 사례 문제. 사례. 레는 열애자. 사례 문제. 사례 걸렸다 그게 아니라 사례. 사례 문제.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맞는 거예요. 사례 문제에서는. 안 넘었잖아. 상한선. 2번.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공주까지 내려갔네? 밤 따러 갔나? 갑이 공주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하는 게 아니죠. 김포시에. 주된 찾아가고 주된 김포시에. 그럼 질문. 김포시에 구가 있어요? 없어요? 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공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김포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해줘요. 이렇게 시에서 끝나면요. 구 없는 거야. 공주에는 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공주시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구가 없는 거야. 시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구까지 말을 해줘요.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말해줘요. 말해줄 거면. 시에서 끝나면 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런 것도. 최근에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도 말 안 해줘. 최근에는. 옛날엔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뭐 갑시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는 말해줘요.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가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북한 사람이 간첩이야 간첩. 뭐야. 그 다음 3번은 계공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계공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임대인 동의를 확인하는 게 아니죠. 누구 동의를 확인해야 돼요?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니까 갑 동의를. 갑이 임차한 사무소를 을이 공동 사용하는 거니까 갑 승낙 확인해야지. 갑 승낙 여부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4번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하는 것. 특수법인, 지역농협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틀렸고. 자, 이 4번만 정말 무진장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것도 기출문제였는데. 그렇죠.
무진장 나와, 무진장. 대단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틀리니까. 내동 잘 풀다가 시험장 가서 틀린다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끝까지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을 놔서는. 5번. 외국인은 자격을 취득했어요? 거기다 적어놔야 돼. 어떻게 붙었을까? 외국인이 시험 붙었대. 야, 대단하다, 정말. 개부럽. 국내에서 등록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심정은 그렇지. 심정은 쫓아내고 싶지만 할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할 수는 있다고.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 보시고. 45번은 부칙상 계공인데요. 부칙상 계공은 이 문제 중요하잖아. 그냥 무시해도 되고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부칙상 계공은 제가 시험에 최근까지 나오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업무 지역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지도 않아. 업무 지역, 특광도다 뭐 이런 것도. 부칙상 계공은 두 가지만. 첫 번째, 경매, 공매 관련 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만 나와요. 못함.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는 거고, 경매, 공매 관련을 못하니까. 두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것만 주의하자.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데 사용했대. 부칙상 계공이.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상 계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학년 일반이 아니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학년 일반이 아니라 이것도. 저 두 가지만 계속 나오니까 저것만 잘 보면 돼요. 그렇게. 뭐 답만 확인해 보면 46번의 답은 2번인데 폐업했다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중개 보조를 하면 되지 뭐. 다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등록이. 폐업하면 끝이에요. 8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했어야 돼. 중간에 그만두면 끝나요. 아직도 좀 몇 분 계시대요. 10년 전에는 10,000명이었어. 그 다음부터는 안 세봐서 모르겠어. 몇 분 좀 한 5,000명? 예. 부칙상 계공이. 예. 아직도 살아. 예. 요즘 100세 시대라서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냥 둬야지 뭐. 폐업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둬야 돼. 이분들은. 질문. 부칙상 계공 이사 갈 수 없다. 갈 수 있죠. 갈 수 있다 그랬잖아.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고. 옛날에는 이사 못 갔어. 옛날에는. 예. 왜냐면 옛날에는 이사 가면 폐업했다가 재등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칙상 계공 폐업하면 재등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갔어. 그래서 이전 신고로 바꿔주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뭐 똑같이 뭐 그렇게 됐고 66페이지에서 47번, 48번 두 문제는 안 푸셔도 되겠네요. 그냥 제껴도 되고 49번을 풀어볼게요. 업무 범위 틀린 거 49번. 1번 분사무소 전국 단위로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죠. 분사무소도 업무 지역은 전국이에요. 누구만 달라? 부칙상 계공만 특강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국이에요. 분사무소가 부산에 있다고 부산에 있는 것만 중개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전국 다. 2번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겸업 제한 받지 않는다가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밑에 적어놔야 돼. 대박. 얘가 제일 대박이야.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도 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의 것도 이사업, 도비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커피숍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싹 다. 이분들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번 중개법인은 제한을 받죠.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14조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어요. 중개법인은. 이외의 업무는 할 수가 없고. 겸업 업무로 규정된 거. 법인 업무 중 2분간 상경한다. 이사 도비업체의 소개,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경매 공매 이거 이외의 거 못한다고요. 중개법인은. 4번 부칙상 계공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서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네요.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내에서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건 맞죠. 업무 지역이 그거니까. 그죠. 업무 지역은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만약에 업무 범위다 그러면요. 그러면 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도 순간 확 헷갈린 게 뭐였냐면 이거야. 업무 범위를 물어보는지 지금 계속 업무 범위를 물어보다가 업무 지역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4번은. 그러니까 당황하지. 업무 범위 다르고 업무 지역 다르고 중개 대상물이 범위 달라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 뭘 물어보나를. 이게 중개 대상물의 범위. 업무 범위는 업종 문제예요. 업종 문제. 여기서는 부칙상 개공 다르죠. 경매 공매는 못 하잖아. 다른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경매 공매 못 하고. 업무 지역은 동네 문제. 이거 완전 다르네. 특광도. 완전 달라. 특광도. 부칙상 개공만. 근데 요거는 5가지 중개 대상물 다룰 수 있나 없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5가지 취급할 수 있나. 취급 여부. 얘는 똑같아. 요거. 5가지 취급 여부. 요거는 부칙상 개공도 동일.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요. 4번 지문은 업무 지역이었으니까 다른 거. 시도, 특광도 내. 업무 지역. 그거. 만약에 이걸 물어봤으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물어봤으면 5가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5가지 그건 똑같다고 부칙상 개공도. 업무 범위는 약간 달랐고 경매, 공매 못하고 다른 건 다 하고 업무 지역은 완전 달랐고 특광도. 근데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똑같다. 그렇게 5번이 틀린 건데요. 왜 틀렸을까? 가입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관할구역 외의 것도 취급할 수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개된 거죠. 가입 플러스 공개해야 돼. 가입하고 공개된 거 그러면 관할구역 외의 것도 취급할 수 있다. 가입 플러스 공개 그렇게 나와야죠. 가입 플러스 공개. 가입 플러스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부칙상 개공 살짝 적어보면 중요하진 않지만 이 2가지만 중요한데 얘네들은 그냥 참고. 개공, 업무지역, 원칙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 그리고 예외가 가입 플러스 공개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공개가 돼야 돼. 공개 거기에 공개 그럴 때만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전국 확대 관할구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가입 플러스 공개라고 나와야지. 공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50번부터 업무 범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좀 쉴게요.